안녕하세요. 리치너스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진 401k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401k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립하고 투자하고 대출을 받고 은퇴 후에 찾을 수 있는지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401k라고 하면 연방국세청 IRS에서 직장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외에도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 혜택이 크기 때문에 어떤 세금 혜택들인지 한번 볼까요? 주로 401k라고 하면 트래디셔널 401k를 얘기하죠. 일단 적립을 하는 동안에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적립한 돈이 투자되어서 수익이 날 때 수익에 대한 캐피탈 게인 텍스, 자본소득세라고 하죠. 그것이 면제되고요. 그리고 은퇴 후 돈을 찾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줄어든 은퇴 후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 가지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죠. 그러면 우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적립을 할 때 어떻게 소득 감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싱글 사람이 연소득 9만 불 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라든지 베네피트는 세금 공제 항목이고, 왼쪽의 경우 401k를 안 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는 401k를 2023년 맥스인 22,000불을 다 했을 경우, 그리고 스탠다드 디덕션 13,850불을 적용해서 taxable income, 모든 공제를 제한 뒤 세금을 계산하는 인컴이죠. 401k를 안 한 사람은 74,650불, 그리고 401k를 맥스로 한 사람은 52,650불이 되어서 세금 계산을 할 때 11,000불까지는 10% 세율 적용받아서 1,100불 똑같고요. 11,000불부터 44,725불까지 12% 세율로 4,047불 똑같고요. 44,725불 이상 되는 소득에 대해서 22% 세율로 계산해 보니까 6,583불 그리고 1,743불이 나오네요. 여기를 다 더하면 내야 될 세금이 11,730불, 그리고 401k 한 경우 6,890불, 차이가 4,840불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은 4,840불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적립하는 동안 소득세를 덜 낼 수 있고, 불린 동안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마지막에 찾을 때 줄어든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세 가지 세금 혜택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득을 줄여서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지금 소득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다 낸 다음에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로스로 가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트래디셔널 그리고 로스 모두 401k 안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캐피탈 게인 텍스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게요. 뱅크레이시라는 웹사이트에서 401k 은퇴 계산을 도와주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막 간호대학을 졸업한 25살 직장인이라고 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초봉을 6만불, 그리고 매달 10%씩 뛰는 걸로 하고, 연봉이 매년 얼마나 올라갈지 예상하느냐 했을 때 3%, 지금 25살, 그리고 65세까지 40년,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을 때 대략 8에서 12%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예상하는데요. 보수적으로 8%로 잡아볼게요. 이제 직장을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동안 모아둔 401k는 없고요. 인플로이어가 반을 3%까지 매치해준다. 1.5%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40년 후에 은퇴계좌에 560만 불이 된다고 계산이 되네요. 실제로는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40년 동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인플로이가 45만 2천 불, 그리고 인플로이어가 6만 7천 불, 거의 52만 불 정도 투자를 했는데 40년 동안 투자 수익이 510만 불이 넘네요. 자, 여기 이 돈들은 적립을 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500만 불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죠. 나중에 조금씩 찾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10년을 기다려서 10년 후에 401k를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돌려볼게요. 이제 10년 후면 35살이 되겠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연봉이 2배로 뛰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40년이 아니고 30년을 8%로 성장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0년 늦으니까 200만 불이 차이가 나죠. 네. 이래서 늦게 시작할수록 손해가 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모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컨트리뷰션은 간단하죠. 각 페이첵마다 프로로 적립을 할 건지, 어떤 운용사는 몇 달러씩 할 건지 정할 수도 있고, 어떤 데서는 몇 프로로 할 건지만 정할 수 있는 데도 있죠. 그리고 인플로이어가 얼마를 매치해 주는지도 나와 있어요. 이 계좌 같은 경우 매 페이첵에서 10%씩 인플로이가 컨트리뷰션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인플로이어는 3%까지 그거의 반을 매치를 해준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 올해 첫 번째 페이첵에서 10%인 502불을 인플로이가 컨트리뷰션 했고, 인플로이어는 페이첵의 1.5%인 75불을 매치해 준 것을 볼 수 있네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설정을 안 해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1k를 직장에서 해준다고 가만히 있으시면 돈이 적립이 안 돼요. 꼭 계좌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설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투자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용사에서 어드바이즈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내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투자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이런 경우 적합하겠죠. 그리고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은퇴할 연도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주는 그런 펀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스스로 투자를 결정하겠다, 투자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운용사에서 제공해주는 펀드들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펀드를 골라서 직접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어떤 운용사들은 펀드만 제공하고 어떤 운용사들은 실제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 방법을 고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정해놓지 않으면 적립해 놓은 돈을 벌지 않고 그냥 놀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운용사에서는 이런 옵션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타겟 데이트 펀드 먼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은퇴를 2055년에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미국 주식과 외국 주식 합쳐서 88% 정도, 그리고 미국 내 채권 그리고 외국 채권 합쳐서 9% 정도네요. 거의 9대 1 정도의 비중으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은퇴를 하려면 2025년 아직 31년이 남았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에 은퇴를 목표로 하는 2025년 펀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2025년 타겟, 국내 주식 31%, 해외 주식 21%, 합쳐서 거의 53%네요. 거기에 국내 채권 31%, 해외 채권 34%, 합쳐서 45%, 53% 대 45%, 거의 반반이죠. 은퇴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채권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겟 데이트 펀드에 투자를 하시면 은퇴하는 날까지 자동으로 비중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2025년 펀드도 30년 전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겠죠. 2055년 펀드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채권의 비중을 높여서 은퇴 계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은퇴를 언제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마음 편하게 계속 적립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타겟 데이트 펀드에 넣어놓는 것도 괜찮죠. 본인이 직접 펀드를 고를 때는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대략 25%씩 나눠놓은 펀드들이 있는데, 이 펀드 같은 경우 피델리티라는 운용사에서 만든 국제 인덱스 펀드예요. 보시면은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네슬레, 스위스의 초콜릿 회사고요. 네덜란드의 ASML 반도체 장비 회사. 이거는 루이스 비통이군요. 영국의 정유회사 쉘, 영국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일본의 자동차 회사 토요타, 이렇게 외국 기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빅테크 위주로 투자가 되어 있네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구글, 테크놀로지 섹터의 30%, 주로 미국에 있는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여기 펀드 수익률을 봤을 때 대체로 S&P 500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 펀드 같은 경우 인베스코라는 운용사에서 배당을 위주로 운영하는 펀드네요. 여기 보시면 존슨, 쉐브론, 월마트, 비자, JP모건 체이스, 주로 배당을 주기로 유명한 다우존스 중심의 주식들이죠. 펀드의 수익률은 S&P 500보다 낮지만 배당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이렇게 각 펀드들의 특징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투자 비중을 본인 스스로 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타겟 데이트 펀드를 골라서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운용사에서 어드바이즈를 받아서 전문가가 투자를 대신해 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자금을 잘 모아가다 보면 언젠가 집을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죠.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401k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에 있는 돈의 반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자도 내고 페이첵에서 매달 조금씩 더 이렇게 갚아 나가는 방식이지만 신용조회라든지 담보를 따로 요구하지 않고 401k에 있는 자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급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비상금으로 은퇴 자금이지만 정말 당장 필요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인컴 소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셜 시큐리티는 누구나 직장 생활을 했다면 받을 거고 401k 그리고 추가로 IRA 개인 연금 계좌죠. 거기서도 소득이 나올 수 있고 따로 어뉴이티 연금 만드는 계약을 했다면 이쪽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요. 401k가 아닌 펜션을 해주는 공립 병원이라든지 비영리 단체 또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펜션을 해주죠. 401k처럼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인플로이어가 돈을 굴린 다음에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죠. 소셜 시큐리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인 은퇴 자금을 401k 그냥 두고 매달 얼마씩 받겠다라고 정해서 찾아서 쓸 수 있어요. 이자와 배당 같은 그런 것들에 맞춰서 빼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찾아서 내가 100살까지 살 건데 거기에 맞춰서 빼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401k에 그렇게 놔두게 될 경우에 가끔씩 경제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때도 똑같은 비율로 돈을 찾아온다면 계좌가 회복을 못하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모아둔 돈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이 싫다고 했을 경우에는 401k에 있는 돈을 옮겨서 어뉴이티 연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연금을 만들면 계약하는 회사에서 계약자가 죽을 때까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해서 생각하면 401k가 잘 돌아왔을 때 찾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정적으로 401k를 소셜이나 펜션과 같이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형태로 만들고 싶으면 어뉴이티 연금화 시키는 방법도 있죠. 은퇴가 가까워지신 분들은 세무사라든지 자산 설계사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에게 맞는 은퇴 자금 계획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01k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채널 또는 리치너스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